자,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벙커에서 오늘은 지역 최대 관심사안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이슈는 실종됐습니다. 이걸 안 하면 미래도 없고 지속 가능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 새로운 그 활기의 마중물이거든요. 네, 오늘의 예산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 예산입니다. 자, 그럼 이 평가 기준을 세 가지로 잡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53개의 기관이 10개의 혁신 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한 절반 이상이 이전을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지금 뭐 협력 업체도 거의 없고 그냥 왔는 그 기관이 다 해요. 시행 후에는 수도권이 35%까지 낮아지는 그런 현실을 보였는데요.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 지역을 보면 23%까지, 부산시는 1.2%에서 그동안 4.1%까지, 대구시는 0.2에서 3.2%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골고루 이 말을 들어보면 퍼졌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언제 잘 몰라요. 무엇이 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일부분은 알긴 하는데. 등학교도 없고 그리고 종합병원이 없다.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 좀 세워달라. 그 10년의 세월 동안은 방치였다고 보는 거죠. 이주를 위해서 특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특공을 받은 직원들의 3사람 중 1사람은 해당 지역을 떠났다. 보다 더 치밀한 설계가 좀 필요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주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고요. 노란 자리고 그 자리를 내드려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기관 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연관 기업들이 동반 이전을 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미숙했다. 다들 선물로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올 것,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 동삼동의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항만과 관련된 선박 수리 같은 거는 상당히 부산이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막 제대로 이것과 연계를 못 시켰던 거죠.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갑재수 증가, 또 고용기회,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한 2배 이상의 효과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문사회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뭐 혁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다면 이 초강력 경제권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식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진짜 지역 산업하고 연계되었고 혁신이 되지. 그렇게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연관 기업 이전에 대한 평가는 뭐 앞선 정주 여건보다 오히려 더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문윤상 박사님, 관련 기업이 동반 이주를 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냈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 요인인지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은 전국을 또 상대로 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 증가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여는 하겠습니다만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이전을 해야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관련 업체만 이제 40개가 동반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예, 한 해 수익만 한전에서 관련 기업들이
나오는 수익만 23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만 해도 100여 원이 되고요. 이라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네 공대를 세운다든지 에너지밸리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이게 민간 사업들도 상당히 크게 벌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공기관 하나가 싹을 틔워서 민간 기업으로 점점 전파하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사님, 근데 이전 계획을 할 때 이런 어떤 경제 효과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동반 이전하지 그런 면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 사실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네. 한전 같은 데만 이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를 처음에 예전에 할 때도 이제 공공기관을 분배를 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큰 기업이 오기를 원했었죠. 이게 한전 안 가지고 유치 안 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었지. 우리는 15년 전에 금융중심 지구로 그 여의도하고 문현이 이미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공단 갖고 오고 싶었어요. 못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정을 정부에서 해놓고도 결국은 거기에 걸맞는 것조차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현실이었다.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라든지 지자체 역량 부족도 아니에요. 있겠지만은 그 이전하지 않는 걸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자체가. 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사실 중심되는 공기관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스공사는 도매업을 하지 소매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기관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는 좀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전에 왔긴 왔으나 그 기관들 중에 또 상당수가 본사 주소지는 대구나 부산에 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일을 하는 서울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 중에 4군데가 아직도 서울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 말로는 서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서울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 국회 대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본사가 이전에 왔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빛 좋은 개살구. 결국엔 이런 식으로 되면 기관 이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단계로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진흥위원회인데요. 사실은 영진이가 처음에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영화인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로 옆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상황마다 느껴지는 건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우리 영화제 사무실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발표하러 서울을 간다는 게 이게 맞나? 영화도시 부산의 수건 사업인 부산 촬영소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이 없다며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건데요. 부산시와 영진위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착공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진위는 계획 축소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되려 부산시 반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진위는 이제 서울 사무소 운영도 계속 할 거고 부산 종합촬영소는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이 말인즉슨 이 산업 인프라를 오롯이 부산에 다 옮겨서 이렇게 여기서 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뭐 앞서 조금 전에도 우리 배지수 의원님이 대구의 예도 뭐 좀 비근한 예를 들어는 주셨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도 좀 정도가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른 데와 틀리게 BIFC에 들어가는 데는 지금 사옥이 좁아져 갖고 다들 늘려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 황금노란 센텀이 아주 좋은 땅을 임대도 아닌 독립부지로 쓸 수 있게 그걸 허용까지 해줬어요. 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 업체가 남양주에 원래 그 가보셔서 알죠? 네. 그 세트장. 네. 그거 팔았어요. 남양주 거 팔았으면 기장으로 오는 게 이게 이제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가 그냥 있어라. 우리도 무상으로 쓰게 해줄게.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 조건이나 기타 등등을 생각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상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저버리진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 오면 후반 작업할 수 있는 거라도 해다오. 그런데 이거조차도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일부만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니 해주신 것 맞아요. 같은데. 아니 맞아요. 안 움직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니까요. 되는데 영진이의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배짱으로 공공기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이제 지역 이전이라는 게 관련 업체들까지 다 지역으로 가서 또 종사들도 지역으로 가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가 이제 본래 목표고 이제 목적이었는데 부산은 이미 좀 준비된 도시잖아요. 영화제로 이미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산의 저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위쪽에 살고 계시는 박사님 볼 때 이거 어떠세요? 부산이 영화 산업의 메카가 돼야 되는 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예, 거기서 영진이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영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소 건립의 실내 스튜디오 이 부분이 한 뭐 1,000억 정도는 들 겁니다. 예산이 어떤 규모가 적으니까 이제 그 실내 스튜디오를 못 짓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되지만 영진이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서 어떤 예산을 획득을 하고 부산에 조속히 빨리 그런 이제 스튜디오들이 건립이 돼야지 업체들이 쭈루룩 다 올 수가 있겠죠. 영화인들이. 그래서 제 바람이라면 제2의 충무로가 부산에서 꼽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할 내용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무래도 저기 지금 청년들 일자리도 없는데 뭐 일자리 때문에 뭐 울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다 나가는데 일자리도 생길 거고 지역의 유수 인재들이 굳이 타지 수도권으로 가지도 않고 구직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서울은 또 너무 또 머니까 부산에 생기면 좀 그나마 좀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 일이 없으니까 뭐 경기도로 가거나 경북 쪽으로 빠지거나 뭐 경남으로 가거나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혹시 선생님도 대구에 공기업 오면은 그런 데 취직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뭐 그거 당연한 거죠. 대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만한 좋은 일자리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쫙 일을 하고 그만한 고급 일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구의 입장에서도. 캔코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지방 이전을 해오고 부산 쪽에 지역 인재 할당이 30%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지역 인재라고 하면은 중고등학교까지 나와야 지역 인재로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도 쉽고 한데 오히려 타지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지역 인재를 하면 졸업한 대학 기준? 졸업 대학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 대학 기준으로 지금 지역 인재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지역 인재 채용도 아닐 뿐더러 파벌 형성이 엄청납니다.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출신의 파벌 형성이 되고 지금 부산 지역 인재 채용률도 30% 이상이에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서 오히려 역차별되는 게 아니냐.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어떤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도 저절로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이 될 텐데 굳이 부산 지역을 한정하고 이런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일단 사업의 목적을 일면 잘 이룬 게 아닐까 보이는데 문은삼 박사님 그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역 인재를 계속 채용을 하고 선순환을 만든다면 지역에서 그 산업, 그 공공기관이 이끄는 산업이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이라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역차별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제가 듣기엔 또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에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구만 하더라도. 근데 아무리 블라인드 이런 테스트를 하더라도 특정한 대학의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경북에도 우리가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럼 경북에 있는 그 지역에도 우리가 이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 있는 대학,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도 또 더 많이 이렇게 좀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다른 차별이 또 다른 학연으로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렇죠. 제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네요. 네, 네. 이거 석유공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우선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인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좀 인프라가 더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부울경이 같이 한번 통합으로 이거라도 풀어보자라고까지 해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부산시가 협상 능력이 모자랐든지 부산만 빼고 울산, 경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 빼고 다 그냥 지역 혁신 관련해서 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차라리 네. 지역의 어떤 현실을 기반한 또 얘기셨기 때문에 예,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문 박사님 그렇다면은 지역 인재 채용을 유지하면서 역차별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부울경처럼 광역권을 좀 벗어난 초광역권 형태에서는 인재를 같이 등용을 하는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특정 학과, 특정 대학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지는 않도록 초광역권으로만 묶어도.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지난 10년을 지표를 통해 뭐 평가를 해봤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과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빅벙커가 먼저 전망해봤습니다. 보시죠.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가 추가 이전은 다음 정부에서 잘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문제점을 없애고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고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되는지를 부산시 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 준비하는 수준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수도권 이외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한 거나 전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국가의 세금으로 자기의 직업을 삼는 사람들, 정치인들,
선출직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 시대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무를 저는 안 했다라고 보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체계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중앙에서 내놓지도 않는데 여기는 사생결단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공약이 돼야 되죠. 공약이 돼야 되는데 대선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함부로 단어를 못 바꾸고 있어요. 그저 형식적이라. 자기들이 뭘 합니까 지금.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 박사님, 현 정부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까? 놓을 수밖에 없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래서 2차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1차 이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고 실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운영에 관련해서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원센터,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이렇게 3가지의 전담기구,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2,841억 4,200만 원 정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도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부산시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곧 이제 할 건데요. 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기업도 유치를 하지만 거기에 정주 환경이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전담해서 도와주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원센터 운영비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좀 국가도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발전지원센터 이 건립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서 더 또 욕심을 내자면 우리 지방 정부와 이 공기관들이 예산을 좀 매칭을 해서 좀 더 크게 체계적으로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혁신도시법에 따르면은 이 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이 지방세, 그다음 지방 정부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해서 이 기금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해당 지역과 그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들의 어떤 그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대구는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이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아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부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래요? 부산? 네, 이게 다 아직 없더라고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네. 부산시와 대구시에는 이 기금이 없다는 거네요. 자, 우 박사님, 타 지역은 어떤가요? 전북의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전북도에는 38억 원, 시군에는 5억 원을, 그리고 이자 수입이 1억 2천만 원으로 44억 2천만 원 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은 이제 혁신도시 주변 지역 발전에서 이 기금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까지 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왜냐하면은 원래 원칙은 지자체가 다 돈을 내서 운영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실 어느 지자체가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부 주도로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바로 붙여서 아마 다 나올 지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이거 지금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그래서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저는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저는 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셔야겠는데 박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상당히 지방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10개나 나눠져 갔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잘 마무리된 부분, 그런 지역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번 정부는 다음 정부에 이 숙제를 넘긴 셈이 됐고요. 그런 의미로 대선 주자들 모두 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제는 빅벙커 대선 기획이죠. 2022년 대선에 출마한 분들이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보시죠.
저는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수도권에 몰려가지고 막 미어터지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사라지게 생기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공기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것만 갖고는 어렵고 이제 정주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고 공기업만 내려보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상 우리가 다 모두 느끼게 됐고.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자, 여기 계신 네 분은 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당연히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거기에 붙인다면은 1차 기간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금융 중심 지구로도 지정이 됐고 또 19년도에 블록체인 국제 무역 규제 자유 그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특화된 것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후인 즉슨 저 박사님 얘기하셨죠. 이미 올 게 몇 개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 게 없다면은 공공기관을 아예 설립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게. 배 의원님 입장이 또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이 공기관 이전 사업도 저는 하나의 좀 행정권이 너무 많이 좀 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저는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어떤 이전이 아니라 그 공기관이 봤을 때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런 저는 유인 정책이 저는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강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인 정책이 특혜 수준까지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유인 정책이 지방 정부에 좀 파격적인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도 유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게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의원님이나 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저는 국토 대전환 수준에 아니면 국토 대개조 수준의 과감한 균형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대구시나 이제 부산시 예를 든다면 부산은 이제 금융 무역의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는 뭐예요?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산시는 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금융감독원 정도가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은 기관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금융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나눠서 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권에서도 이거 건들기 쉽지 않지 않을까. 큰 부분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아직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죠. 그 명단을 이제 공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 중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어디가 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이전하게 될지, 실제로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탐나는 공공기관들이 막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보이죠? 네,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난 10년간의 얘기를 저희가 아주 짧고 굵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긴 얘기 총정리를 한 줄로다가 간략하게. 공약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말은 서울로, 사람은 부산과 대구로.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발전의 씨앗이다. 지방 살기 좋습니다. 오이소. 아, 박수.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루어질 일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라는 게 단순히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가 이 정도의 성과를 위한 그런 지역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죠. 갈수록 이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 갈수록 복잡해지는 또 수도권,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자는 뜻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우리 세대에서 큰 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더 나아가 우리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